오늘은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책 26쪽이고요.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류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이미 지나간 거, 옛것, 이미 이제 나에게서 왔다가 떠나간 거. 떠나간 거는 떠나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내 게 없었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 뿐이죠. 이 세상에는 내 거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 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거기에 내 거라고 쥐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내 몸조차, 나라는 이 존재조차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땐 그냥 내 눈앞에 왔잖아요. 눈앞에 목전에 딱 드러나 있을 때는 그냥 그걸 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고 마음 만끽하면서 충분히 그걸 이제 누렸으면 되는 거죠. 그런지 그것이 내 뜻에 따라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오고 가라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평균을 내본다면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보내려면 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다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사람도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건 다 원하는데 다 오라고 하지만 안 오잖아요. 난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우울함이. 난 괴롭고 싶지 않은데 괴로움이 그냥 찾아온단 말이죠. 그 삶은 내 뜻대로 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의 인연법 따라 그냥 지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고 이 법계가 알아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법계에서 이 인연이 법계 인연에 그 일부인 거죠. 내가 쓰는 마음도.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면 원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 않고 온 것은 인연 따라 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왔을 때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내 재산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이러지만 떠나갈 때가 되면 그냥 훅 떠나간단 말이죠. 내 의견 묻지 않고. 올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이러지만 노력한다고 잘 되나요? 이 주변 인연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내 뜻 따라 오고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떠나가더라도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얘가 갈 때가 되니까 가는구나. 왔을 때는 올 때가 되니까 오는구나. 그걸 그냥 오는구나 가는구나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이렇게 100% 그냥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 그냥 드러나고 있고 그 연기법이 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인연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에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외모는 좀 더 예뻐야 되고
뭐 점 몇 개는 좀 없어져야 되고, 자식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은 내가 빨리 들어와 이러면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딱 정해놔놓으니까. 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되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마음 냈으니까 되어야 해. 이건 자기 집착이죠. 마음은 낼 수 있으나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까 떠나간다. 온 것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왔는데 이게 떠나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할 것이 없어요.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행을 떠나는 것과 정말 똑같죠. 인생은 진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서 여행지는 맨날 똑같은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여행의 목적이 맨날 보던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서 이것만 맨날 보고 살겠다, 이건 여행이 아니죠. 머물러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자꾸만 새로운 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탁 볼 때 그냥 뭔가 막 아름다움과 감탄과 경이로움에 막 생기로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몇 시까지 차에 올라타세요 이러면 이제 우르르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한참 자고 나서 이게 문 딱 따주면은 이게 다 같이 가는 여행은 그러잖아요. 문 딱 따주면 갔다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또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갑자기 그 앞에 그냥 놀라운 풍경이 그냥 확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와, 이렇게 감동하다가 이렇게 인생의 챕터가 여행지처럼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여행지에서의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이 지구라는 별로 여행 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것을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우리는 안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주하는 거, 안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딱 안주할 수 있는 오래오래 여기 머물 수 있는 이 조건, 나 이 조건 변화되는 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래요. 직장이라는 데가 사람을 좀 마비시키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가요. 그럼 그 직장이 태어나서 처음 가서 월급 받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 인생은 이거구나. 내 인생은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굳어져요. 거기 머물게 돼서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고 여기서 진급에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거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해서 먼 짓을 해서라도 경쟁자와 싸워 이겨서 저들을 내쫓고 내가 남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나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최선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인연이 여기에 더 있는지 아니면 딴 곳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 더 있으면 아마 새롭진 않지만 막 그래도 여기 있게 하니까 막 그냥 있어주지 뭐 하고 그냥 월급 올려줄 거니까 그냥 그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대신 맨날 과장이 하는 일만 하다가 뭐 부장으로 진급한 부장 일을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겠죠. 그런데 이 여행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련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처음에는 좀 주춤거릴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삶의 챕터로 전환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시스템이 이게 놀랍게 효율적인 거다. 이 똑똑한 사람들을 내 월에 얼마만 주면 뭐 300, 400, 뭐 500 얼마만 딱 주면 이 똑똑한 사람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나를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데 고작 몇백만 원 월급만 주면 된다. 이거는 너무나 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동력을 내가 가져다 쓰려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끄집어 와가지고 노예가 도망가면 어쩌나 하고 막 온갖 시스템을 만들고 그 노예들을 묶어두는 사람들을 또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자들은 안다는 거죠. 사업가들은 정말 싸게 먹히는 장사다. 그런데 이거를 이 노동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왜? 난 태어나서 월급 그렇게 받은 게 여기 안주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본인은 어쩌면 그 월급보다 몇 배 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한 번 거기 묶여 있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 하나가 그 회사에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은 몇백억을 벌어다 주고 이제 월급 한 5천만 원에서 1억 올라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진급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나가도 몇백억 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주하길 좋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해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게 집착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 여행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다 말고 한 군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삶에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있고 싶다.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급도 그렇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노력은 최대한 해보되 안 되면 그냥 쿨하게 떠나면 돼요. 버리고 떠나면 돼요. 아니, 나 싫다는 거 뭐 하루 잡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장교 이제 중위였어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참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위가 되면 장기가 되어가지고 군생활 이제 평생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이제 대위가 안 되면 이제 장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전역해야 되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라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 진급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드나,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 뭐 나 싫다는 조직에 전 굳이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놓치는 조직이라면 뭐 나는 딴 데 가면 됩니다.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뭐 회사의 뭐 진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정교하지 못해요. 정교하겠습니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이 분야에 넣고 저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저 분야에 넣고 하면 훨씬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게 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보다 조금 그렇게 노력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한 반은 약간 친소관계 내지는 뭐 내 대사람, 라인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 또한 하나의 인연이에요, 인연. 왜냐하면 이 세상이 100% 정의롭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아상과 자기 에고를 가지고 사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정의롭길 바라요? 그리고 정의로움의 기준이 뭔데요? 자기에게 정의로운 것과 저 사람에게 정의로운 건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올바른 것과 저 사람에게 올바른 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나만 보이니까 내가 나를 써야 되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능력은 그래 너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훨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업무 능력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업무 같은 건 머리가 없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머리는 없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희한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또 뭐 그 이도저도 별로 없는데 뭐 엄청 꼼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나를 알아봐야 돼. 그 자기 생각 망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왜 알아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지. 세상은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자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그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요. 정교해요. 이 연기법이 정교해서 겉으로 봤을 땐 좀 억울한 일이나 좀 짜증스러운 일이나 세상에 정말 못마땅한 일도 다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인과응보는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막 뭔가 뭐 정치인 분들이나 국가에서 뭐 좀만 잘못해도 우리가 막 너발대발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여. 끝이에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여당 야당이 나눠서 막 난리 치며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는 저 진짜 깡패도 아니고 좀 뭔 짓이냐 이러지만 엄청 점잖은 거죠. 지금 여당 야당이 나눠서 싸우는 거 정도는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그거는 옛날에는 이 여당이 잡고 야당은 다 죽였어요. 옛날에 정권이 그러잖아요. 이쪽 정권 확 잡아버리면 나에게 반대되는 놈들 다 숙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숙청해요? 막 가족까지 숙청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정치하려면 목 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올 때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재밌게 가지고 쓰면 돼요. 떠나가면 그걸 떠나갈 때가 되니까 떠나갔구나. 그래서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 너무 인색하게 그냥 모으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왔으면 나에게 인연이 됐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인연 왔을 때 펑펑 그냥 쓸데없이 쓸 필요는 없지만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쓰고 꼭 해야 되는 건 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누리고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었으면 사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무소유 같은 데서는 배우잖아요. 소유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과도하게 소유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현상에 대한 경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요. 너무 욕망하니까 무소유 이렇게 얘기한 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 10년, 20년, 30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면 어때요? 갈증, 욕망 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그냥 회한과 후회 이게 엄청나게 계속 나를 엄습하거든요. 근데 갖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가져보고 나면 가져봤더니 별거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중에 젊었을 때 돈은 시컨 벌어보고 시컨 쓸 만큼 써보고 이랬던 분들 중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는 크게 쓸 만큼 써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난 이제는 크게 돈에는 그냥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미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그렇게 크게 욕망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해보는 게 공부가 돼요. 해보는 게.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전혀. 근데 그냥 가끔 한 번씩 먹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탄산음료가 엄청 안 좋다더라. 그게 거의 뭐 독극물 같이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와서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독극물 같다고? 그래서 뭐 뭔가 뭐 어디 글에 나온 거 보면 뭐 여기 이런 탄산음료에다가 뭐 이빨 같은 거 빠진 이빨을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게 뭐 사가 없어진다는 등 뭐 해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충격적인 걸. 근데 평소에 사이다 콜라는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콜라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전에는 뭐 먹으면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억누르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도 조금 옅어져서 에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다가 내가 죽겠어. 이거 먹고서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차라리 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냥 먹자 하고는 몇 병을 사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는 혼자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으려면 차라리 몇 병 사다 놓고 죽도록 먹는 게 낫더라고요. 몇 병을 사다 놓고 먹고 나니까 이게 이거 그렇게 첫 한 모금만 좋더라고요. 뭐 굳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혀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누이가 우리 그때는 뭐 다들 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것도 비싼 과자는 못 사 먹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쿠로 시작하는 과자가 새로 딱 나왔는데 이게 조금 나름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름 비쌌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 꿈에도 생각이 난대요. 너무 생각이 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거를 몇 상자를 사다가 그냥 막 시컷 먹고 나서는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돈이 있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문제가 돼요? 그것도 삶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온 걸 누리면 돼요. 만끽하면 돼요. 아니 부자인데 내가 부자예요. 내가 막 죽도록 노력하고 막 기를 쓰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인연이 이상하게 막 받쳐줘서 내가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막 잘 돼요. 막 돈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좋은 차를 한번 사고 싶다. 그것도 한때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보면 막 그냥 한때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무조건 욕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군에 갔는데 중2 친구가 진짜 겉멋이 들어가지고 중2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차를 아주 비싼 차, 7천, 6천, 7천 하나 엄청 비싼 차를 막 그냥 멋있는 걸 딱 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할부를 하면서 막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 몇 년 그러고 있다가는 본인 스스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많은 걸 배웠다 하고는 중고차 그냥 뭐 소소한 거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몸에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배운단 말이죠.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인연이 남의 돈 훔쳐가지고 사면 안 되지만 인연이 와서 뭐 하게 된다면 그런 걸 통해 우리는 또 삶을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것은 절대 악이고 어떤 것은 절대 선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왔다. 그럼 그걸 누리는 것도, 누려서 써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왔으니까. 인연 따라 왔으니까. 그러나 그게 갈 때가 되면 가겠구나. 갈 때가 되면 오케이 잘 가라 하고 인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 나에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남들에게는 지금 현재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찌질한데 옆에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지금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옛날 내 남편은 엄청 잘생기고 막 멋있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했는데 이 친구 남편도 보니까 꾀재재해 보이고 뭐 찌질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은 결국에는 이게 찌질해졌는데 저 남편은 보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막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맛있는 밥이 아직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 맛있는 밥이 왔다면 그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이고, 지금은 나는 그냥 이 밥을, 변변찮은 밥을 먹으면서 그냥 기다릴 때이다. 그러나 어느 인연이 되어서 나에게 그 맛있는 밥이 올 때 나는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럴 뿐이다. 그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연, 자기 시절 인연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하다못해 전생에 나는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모든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인연이 왔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삶의 스케줄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꾸 옆에를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스케줄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거 과도하게 욕망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힐 것도 없다. 오면 오는 것, 가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이거 맞아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못 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와 있는 거 오케이 하고, 떠나간 거 오케이 하고, 오지 않은 거 오케이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대로가 완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법이에요. 비교를 하려고 친다면 진짜 옛날 원시시대 때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해도 걔네보다 훨씬 잘났잖아요.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냥 마음만 하나 탁 돌이켜버리면 그 삶은 눈부시게 문제가 없어져요. 이렇게만 되게 되면 문제가 없다.